제 이름은 최덕하입니다. 노화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25년간의 노인 건강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69세 이상 고령자의 71%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지혜로운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노인 건강 연구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매우 개인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20년 전 제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70세를 전후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때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실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경우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69세까지만 해도 동네 등산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그해 겨울부터 급격히 쇠약해지시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감기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를 노인 건강 연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노인분들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바로 이 급격한 건강 악화가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죠. 특히 오늘은 근육량 감소와 관련된 놀라운 연구 결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69세 이상 노인분들의 87%가 심각한 근육량 감소를 겪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년 최대 8%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런 근육량 감소도 적절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많은 동료 연구자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겪으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는 분들이 더는 없었으면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 시간들이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제는 제가 찾은 희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근육량 감소가 단순히 나이 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완전한 오해라는 걸 밝혀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근육량 감소의 속도였습니다. 매년 최대 8%씩 근육이 감소한다는 것은 10년이면 거의 절반 이상의 근육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어머님도 이런 과정을 겪으셨죠. 등산을 즐기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만으로도 이러한 근육량 감소를 7%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연구소의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75세 할머님의 경우 6개월 만에 20대 후반의 근력을 되찾으셨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작이 절대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넘어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일이 더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죠. 근육량 감소는 분명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에겐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매주 새로운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91세의 할아버님이 손주와 함께 축구를 하시게 된 이야기, 84세의 할머님이 다시 등산을 시작하신 이야기,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모든 희망적인 결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는 특히 마음 아픈 통계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고령자의 77%가 영양소 결핍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경우 단백질 섭취량이 무려 48%나 감소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어제 연구소에서 만난 78세 김서연 할머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40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인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신 후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밥을 해도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어. 그래서 그냥 라면으로 때우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움이 영양실조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면역체계 약화와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제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안타까운 패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어머님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에는 몰랐어요. 매일 잘 드시는 줄 알았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똑같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혼자서는 식사하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단 2주간의 올바른 영양 관리만으로도 면역력이 30% 이상 개선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함께 식사하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어요. 연구소 근처 경로당에서 주 2회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만든 것뿐이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영양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지수도 크게 감소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처음에는 말씀도 없으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의 독거노인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때로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혼자 듣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움직임에 관한 것인데요. 연구 결과 움직임이 적은 노년층에서 건강 악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루 종일 한 공간에 누워 계시는 분들의 경우였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님은 TV도 있고 편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걷기조차 힘들어지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고 하시더니 점점 바깥 출입을 안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오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 그 자체라는 것을요. 우리 연구소의 최근 통계를 보면 하루 30분만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수명이 평균 3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것도 꼭 한 번에 30분을 걸을 필요는 없답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 걸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연구 참여자가 계십니다. 82세의 박영우 할아버님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걸음도 못 걸으셨어요. 하지만 매일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고 6개월 후에는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도 다녀오셨답니다. 실제로 찾은 활동이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면역력이 증가하고 뇌 기능이 활성화되며 심지어 치매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움직임이 늘어날수록 웃음도 늘어나고 대화도 늘어나더군요. 저는 종종 연구소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데 매일 아침 그곳에서 태극권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두세 분이었는데 이제는 10명이 넘으세요. 서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방 안에서라도 좋습니다. TV 보실 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최근 몇 년간 깊이 연구해온 명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두 가지 종류의 명상법이 수면과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거울 명상과 걷기 명상입니다. 처음 명상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과학자가 무슨 명상이냐는 말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제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신 분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6년이나 길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거울 명상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방법인데요. 어느 날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거울을 보며 혼자 이야기하시는 할머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치매의 초기 증상인가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셨다고 해요. 그 할머님을 통해 거울 명상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5분간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 난 할 수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더군요. 우울증 증상이 크게 감소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심지어 면역력도 강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걷기 명상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자신의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서 걸어보세요. 제 어머님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냥 걷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셨죠. 하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덕하야,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제대로 느끼는 것 같다고요. 특히 걷기 명상은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상하며 걷는 그룹은 일반적으로 걷는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67%더 느렸거든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또는 집 앞 공원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함께 식사하기가 수명 연장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연구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은 노인분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4년이나 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은 혼자 드시는 것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임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그 후로 어머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식사 중에 이뤄지는 대화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며 식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8%가 낮았거든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83세 이영자 할머님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네요. 밥맛이 없어서 잘 안 먹었는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먹으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이야기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밥상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과 독거노인분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시작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우울증 지수가 평균 62% 감소했고 식사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여하신 분들 중 87%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도 없으시고 조용하시던 할아버님들이 이제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웃음꽃을 피우시는 모습입니다. 식사 자리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닌 삶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혼자 사시는 이웃이 있다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시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우리 함께 더 행복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와 특별 활동이 치매를 무려 76%나 감소시킨다는 통계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25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이 결과는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로 시작하신 서예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가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두뇌 훈련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스마트폰이냐며 거부감을 보이셨죠. 하지만 놀랍게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의 인지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85세 김영수 할아버님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전원 버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하셨는데 3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시면서 웃음꽃을 피우시더군요. 이제야 손주들이랑 대화가 통한다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실험 결과 일주일에 2번만 외국어를 배워도 인지기능이 31%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그 반대입니다. 83세의 박순자 할머님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일본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혹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강좌를 들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의 질이 수명과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5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질 좋은 수면이 수명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수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면의 질이 낮은 노인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3배나 높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오래 주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주무시느냐가 핵심이었죠. 우리 연구소에서 발견한 편안한 수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은 규칙적인 취침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68%더 높았어요. 심지어 면역력도 45%더 강했답니다. 작년에 만난 79세 이정숙 할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40년 넘게 새벽 2시까지 TV를 보시다가 주무시곤 하셨는데 저희의 수면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몸이 가벼워요. 이제야 진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님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실제로 할머님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0도에서 60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취침 전 30분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34% 향상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하고 편안한 수면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물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5년간의 연구를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지금까지 건강 관리를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제가 노인 건강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지. 무슨 수가 있겠나라고 하시곤 했죠. 하지만 25년간의 연구 결과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91세의 김철수 할아버님의 사례입니다. 80세에 처음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셨을 때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영양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11년이 지난 지금 매주 등산을 다니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제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어요. 70세에 시작하신 요가가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죠. 덕하야,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라고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씩 걷기,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 한 끼,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혼자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더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노후는 지혜롭게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끝까지 시청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들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